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한순간에 세계 최빈국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아니, 어느 나라가 이럴까요? 바로 일본에서 이런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선진국이라고 하는 일본이 세계 최빈국으로 전락한다고요? 이 얘기가 나온 것은 일본 기상청이 100년 주기라는 난카이 대지진 가능성을 경고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중앙아시아 순방을 취소했다라는 뉴스까지 전해지면서 일본 내 위기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의 이런 지진 공포,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휴가철 일본 여행 붐이 한순간에 꺾이고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엔저 특수가 사라졌거든요. 100엔당 850원까지 떨어졌던 환율이 950원대까지 지금 치솟았잖아요. 오늘은 조금 떨어져서 930원대를 기록하고 있지만 더 이상 일본 여행을 싼 맛에 간다라고 하기는 어려워졌다는 거죠. 여기에 지난 8일 다들 보셨겠지만 규슈 미야자키현 앞바다에서 규모 7.1, 아유 엄청 세죠. 이런 7.1 지진 이후 여진이 지금 일본 내에서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5호 태풍 마리아가 일본에 상륙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를 쏟아붓고 있는데 하루에 내린 비가 무려 360mm 이상. 와, 이거는 진짜 물폭탄 아닙니까? 이러자 일본 내에서는 가짜 뉴스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거예요. 요미우리 신문이 전한 바에 따르면 대지진 징조라는 이른바 지진운 사진, 이런 게 지금 확산되고 있고요. 일시를 특정해서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고하는 게시물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옛 트위터죠. 일본인들은 X를 많이 쓴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8월 10일에 거대 지진이 옵니다. 8월 11일에는 난카이 해곡 지진 예정일. 이런 글들이 이미 많이 퍼져서 조회수가 200만 회를 넘었었다고 하고요. 이제는 8월 14일을 조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진에 익숙한, 이게 익숙해질지 모르겠지만 이런 일본인들조차 지진 공포가 극심하다는 거죠. 특히 현지 뉴스를 보면 사재기 움직임까지 포착된다고 하더라고요. 국내 일부 언론들은 일본인들은 이런 일을 안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일본 내에서도 지금 생수나 휴지, 빵, 우유 이런 것 등이 싹 팔려나가 매대가 비어있는 매장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ATM, 현금 일중기에는 현금도 바닥난 상태라고 합니다. 이 때문일까요? 일본 현지 소식을 전하는 유튜버들, 일본 여행을 아예 오지 말라라고 호소까지 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한국계 유튜버는 한국으로 피하려는 일본인이 늘어나면서 한국행 항공편을 찾기가 힘들어졌다. 그러니 일본에 함부로 오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소식을 보면서 일본 여행을 계획했던 우리 국민들은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겠죠. 지금 한창 휴가철인데 일본 여행 가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실제로 각 여행사에는 일본 여행 일정이 정상적으로 가능한지 이걸 확인하려는 문의 전화가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여행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불안해서 일본 여행을 취소했다라거나 이번 주까지 상황을 지켜볼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게 그냥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이죠. 위약금이 꽤 세거든요. 이 정부 차원에서 일본 여행 제한 조치가 내려지지 않은 데다 공항이 폐쇄됐거나 관광 일정에 영향을 줄 만한 피해가 아직 발생한 게 아니잖아요. 따라서 현재 대부분의 여행사와 여행 플랫폼은 약관대로 위약금을 부과하겠다. 이런 방침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손 놓고 있기 때문에 위약금 갈등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라는 불만이 쏟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외교부는 뭐라고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여행 경보 상향에 대해 확정된 계획은 없고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 중이다. 아이고, 또 모니터링만 열심히 하겠다는 겁니다. 설마 뭔 일이 있겠어?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의심까지 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이런 지적을 하냐, 이거 우리 정부에게 너무 과학하게 하는 거 아니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외신에 이런 얘기가 떴어요. 영국 정부는요, 11일 일본 전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규모 지진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일본 여행 긴급 경보를 발령했다고 합니다. 영국 정부가 벌써 이렇게 선제 조치를 취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영국에서 일본 여행을 그렇게 많이 올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통계를 살펴보면 일본 방문 외국 국적 가운데 한국인이 22.4%로 단연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영국은 아예 순위권 밖입니다. 우리나라 관광공사 통계를 보더라도 지난 6월 해외여행을 떠난 우리 국민 222만 명 가운데 일본을 찾은 국민이 70만 명이 넘는데요. 31.5%나 된다고 합니다. 가장 많이 일본으로 떠났다는 거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대응 너무 아쉬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따져볼 게 있죠. 정말 일본 대지진 가능성이 있긴 한 걸까요? 일본이 원래 지진이 잦은 나라다라는 사실은 다들 아실 거예요. 불의 고리라고 하죠. 환태평양 조산대. 여기에 일본이 속해 있기 때문이잖아요. 아니, 그러면 혹시 이 수치는 아시나요? 일본의 연간 지진 횟수 얼마나 될까요? 한 100번? 아니면 300번? 이것도 너무 많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요. 놀랍게도요, 일본에선 연간 1500번 이상 지진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아이고, 매일 4번 이상 일본 열도 어딘가에서는 지진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이구,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런 지진 대부분은 별다른 피해 없이 지나갑니다. 하지만요, 다들 아시다시피 2011년 동일본 대지진처럼 엄청난 피해를 일으키는 지진도 있잖아요. 당시 목숨을 잃은 사람만도 18,000명에 달하고요. 원전이 폭발하는 등 천문학적인 피해가 발생했죠. 13년이나 지났는데도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도 않고 있고요. 그런데 일본 당국이 정말 걱정하는 것은 인구 밀도가 높은 수도권 일대에서 발생하는 지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곳에서 대지진이 발생할 경우 엄청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바로 앞서 언급했던 난카이 해구가 가장 위험한 곳으로 알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난카이 해구, 수도권 서쪽인 시즈오카현 앞바다에서 시코쿠 남부 해역까지 이어진 깊이 4km, 꽤 깊죠? 780평방킬로미터에 이르는 지역을 뜻한다고 합니다. 필리핀판과 유라시아판이 이곳에서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무거운 필리핀판이 유라시아판 밑으로 밀려 들어가면서 마찰에 의해 이곳에서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약 100년에서 150년 주기로 규모 8에서 9. 와, 규모 8에서 9면 엄청 큰 지진이잖아요. 이런 지진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최근에 이 지역에서 발생했던 지진 1946년 12월 21일이라고 해요. 이때 규모 8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지진으로 고치현에서는 최대 6m의 쓰나미가 발생했고 700명이 사망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3만 5천 채 이상의 가옥이 파손되기도 했고요. 이보다 앞서 1707년에는 난카이 해곡에서 길이 600km의 단층이 파괴됐다고 해요. 그래서 일본 역사상 두 번째로 큰 지진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당시 후지산까지 분화했다고 해요.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었는지 피해의 규모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컸었다고 합니다. 이런 전적이 있기 때문에 많은 일본인들이 이 난카이 대지진을 걱정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최근에 이어지는 지진, 난카이 대지진의 전조인지 아닌지에 대한 의견은 일본 내에서 엇갈리고 있더라고요. 일본 정부와 언론은 전문가의 의견이라면서 이번 지진의 진원이 난카이 해구와는 떨어져 있다. 따라서 난카이 대지진과는 관련이 없다. 라고 강조를 합니다. 한마디로 일본 기상청이 발표했던 난카이 해곡 지진 임시정보, 이 거대 지진 주의 이 경보는 오보였다는 거죠. 하지만 이를 고지고대로 믿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실제로 2011년 대진의 경우 앞서 규모 7.2의 예진이 발생했었거든요. 이를 일본 당국이 무시했다가 피해를 엄청나게 키웠다라는 지적이 지금 제기되고 있거든요. 게다가 일본 토모카케가 2018년에 발표한 보고서가 다시 일본 내에서 회자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요, 난카이 해구에서 8에서 9 규모의 대지진이 30년 내에 발생할 가능성이 무려 70%에서 80%에 달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난카이 대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일본 내 교통 인프라와 생산 시설이 마비되면서 경제적 피해가 극심할 것이다. 이렇게 우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토모카케가 추산한 경제적 피해 규모 무려 1410조 엔. 우리나라 돈으로 따져봤더니 1경 3천억 원에 달한다고 해요. 아니, 일본의 GDP가 5,600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난카이 대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2년 반 GDP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2년 반이 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피해라면 어떤 나라도 버티기 힘들지 않을까요? 그래서 일본 토모카케도 난카이 대지진이 일본을 세계 최빈국으로 전락시킬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사전에 내진화와 도로 정비 이런 데 돈을 투입해야 되는데 여기에 40조 엔을 투자하더라도 피해액을 억제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암울한 분석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이런 대지진 같은 대재앙 막기에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겠죠. 만일 정말 난카이 대지진이 발생한다면 우리나라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질학적으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크게 줄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동일본 대지진이 경주 포항 지진에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난카이 대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한반도에도 또 다른 강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난카이 대진이 일어나는 지역은 남해안에서 450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매우 가깝다는 거예요. 자칫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난카이 대지진이 발생하면 경제적으로 글로벌 공급망에 차질을 유발할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해요. 국제금융센터는 일본 대지진 발생 가능성 증가 시장 영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급하게 발표했더라고요. 여기를 보니까 난카이 해곡에 영향을 받는 지역에는 자동차, 전자 및 반도체, 화학 및 제약산업 등 글로벌 공급망에 상당히 중요한 산업단지가 위치해 있다. 대지진 발생 시 전 세계 제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라고 진단하고 있더라고요. 구체적으로 보니까 알지연은 일본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잖아요. 토요타를 비롯해서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집중되어 있고요. 글로벌 자동차 부품 공급망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하청업체들도 이곳에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사카, 효고현, 미에현 이 중심으로는 전자,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집중되어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반도체 생산의 필수 재료인 포토레지스트와 에칭가스, 이거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하면서 난리가 났었던 것들 아닙니까? 이 생산에도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번에 난카이 대지진이 실제로 발생하게 되면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에 비해 전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수 있다라고 국제금융센터는 지적하더라고요. 특히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는 미국 경제가 강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미국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잖아요. 이럴 때 지진까지 발생하게 되면 전 세계 경제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금융시장도 혼란을 더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대지진이 발생할 경우 일본 내 소비 심리 급속히 위축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일본 은행이 완화 정책으로 급선회할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금리를 다시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엔캐리 트레이드의 방향, 이게 청산이 아니라 다시 엔캐리 트레이드를 하는 방향으로 또다시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반사이익을 얻을 가능성도 있어요. 일본을 대체하는 공급지로 떠올릴 수도 있다는 거죠. 실제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우리 기업의 대일 수출 증가율이 40.9%나 늘어난 등 반사이익을 얻었다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하지만요, 준비된 사람만이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이거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될 텐데 우리 정부는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경불진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2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